그렇다면 이 습진의 경향성을 줄여야만이 만성 염증이 안 생기고 만성 염증이 안 생겨야만이 피부염이 안 낫겠고 피부염이 안 나아야만이 유전에 대한 문제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이 대를 이어서 생기는 걸 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습진은 유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대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가족 단위로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피부질환은 무조건 유전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피부질환 중에서 유전의 경향성이 높은 질환이 있고 낮은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경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은 건선입니다. 부모 중에 건선이 있다면 아이에게 건선이 걸리기 쉬운 유전자로 전달되는 거죠. 부모 중에 건선이 있을 때 자녀에게 건선이 걸릴 확률은 대략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건선 환자인 경우에 아이에게 건선이 발생할 확률은 무려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토피도 유전이 잘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아토피에서 아토피로 유전되는 걸까요? 이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일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 해답은 습진의 경향성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갖고 있는 부모님이 있을 때 자녀분이 아토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토피에서 아토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토피와 관련된 습진에서 습진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혹은 화폐상 습진이나 피부가 예민한 경우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습진성 질환이죠. 그런데 그게 자녀분으로 이어질 때는 동일한 질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습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아토피, 화폐상 습진 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습진에서 습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성, 그걸 바로 유전적인 경향성이 강하다고 해서 습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이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이건 어린 시절에 영아습진이 생기는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토피 피부염은 만들어지는 질환이라고 했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린 시절에 영아습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습진이 발생을 하는 게 문제의 시작인 거죠. 즉 일반적으로 습진의 경향성이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습진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낮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습진이 있을 때 습진성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루성이면 지루성이 생길 수가 있겠고 혹은 지루성이면 화폐상 습진이 생길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때 영아습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발생한 영아습진의 부위로 음식물 알레르기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걸 감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점점점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작은 음식물 알레르기인데 점점점 소아형에서 성인형으로 갈 때 흡입 알레르기로 또 감작이 되죠. 그래서 점점점 성인 아토피로 진행된다고 했죠. 즉 영아습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에 생길 요인이 갖춰지는 겁니다. 원래 영아습진이 없었다면 음식물 알레르기가 들어올 감작될 기회조차 없겠죠. 피부가 튼튼하다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피부에 습진이 발생을 하니까 음식물 알레르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아습진이 없었다면 아토피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이 습진의 경향성은 사라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즉 유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습진의 경향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고 습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몸을 습진이 안 생기는 몸으로 바꿔줘야지만이 그 경향성이 유전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습진의 경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습진이 발생을 했을 때 습진성 염증, 즉 피부염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가렵고 붉어지고 수포들이 발생을 하면서 짓무르는 게 습진이죠. 그 습진의 경향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습진의 경향성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잘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건 바로 만성 염증이 생기기 좋은 조건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즉 습진의 경향성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유전 하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면증, 수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시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술 같은 걸 많이 먹고 그리고 튀긴 것, 기름진 것, 매운 것 같은 자극적인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염이 생길 수 있죠. 이때도 습진의 경향성이 생길 수 있죠. 아니면 생활관리의 문제들, 수면이 부족한다든지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한다든지 수면 패턴이 너무나 문란하거나 생활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 기저질환이 발생을 해서 습진이 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피부에 대한 자극이 심하거나 피부를 스크럽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과도한 레이저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피부 자체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도 습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습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하나만으로 습진의 경향성을 생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리고 유전이 안 되는 부모님이 피부가 깨끗한데 아이들이 습진이 생기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 몸의 문제들이 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불균형에 의해서 피부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병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의 문제로 발생을 하고, 화폐상습진은 치액순환 정체,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이 결합돼서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습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유전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들, 아니면 시기적인 문제, 아니면 생활의 문제, 아니면 피부 관리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을 해서 병리적인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몸속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게 피부에 염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습진이 발생하는 거죠. 왜?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게 낫지 않는 조건들이 몸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병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염은 잘 안 낫고 계속적으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걸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습진의 경향성을 줄여야만이 만성 염증이 안 생기고, 만성 염증이 안 생겨야만이 피부염이 안 낫겠고, 피부염이 안 나아야만이 유전에 대한 문제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이 대를 이어서 생기는 걸 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습진은 유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대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을 어떻게 줄여서 아이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로 따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겁니다. 근본적인 병인을 치료해주면 되겠죠.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도 올바른 식습관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 생활관리를 일정하게 해주고 올바르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습진이 생겼다면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것이 병인을 치료할 수 있는 관리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몸을 단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 몸을 내가 좋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리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는 거겠죠.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이라면 열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열이 올바르게 밸런스를 잡으면서 피부염이 안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아토피 피부염이라면 알레르기를 낮추는 치료를 해주면 알레르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만성습진을 억제해주면 아토피가 사라지겠죠. 화폐상습진은 치액순환의 균형을 맞춰주는 습열을 없애는 쪽에 치료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즉 병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콕콕 찍어서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습진의 경향성이 생겼다면 피부에 대한 관리도 해주겠죠. 그래서 피부에 대한 정확한 관리, 각질층을 어떻게 하면 보존해서 아토피를 빨리 회복할 건지, 무너진 피부 장벽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건지, 그래서 보습제를 적게 쓰고, 그리고 과도한 스크럽 같은 거를 억제해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이 많이 든 화장품 같은 것들을 적게 해주는 게 좋겠고, 피부 자체의 열감을 낮춰주는 냉팩 조치라든지 아니면 더운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피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했을 때 습진의 경향성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습진이 유전될 수 있는 확률들은 점점점 낮아지면 습진이 안 생길 수 있는 아이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습진의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토피 피부염 유전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 습진에서 습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이 경향성을 낮추는 관리를 해주게 되면 점차 습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